이거 지금 차량 뺑소니 당해가지고 과실 분쟁 좀 있어서 수리를 대기해달라라고 말해드리고 갑자기 차량 수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사장님 나 이거 수리해달라는 적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니까 거의 다 끝났다고 수리가.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가서 차를 확인하고 하니까 사이드 미러만 바꿔놓고 그 다음에 휀다, 범퍼 헤드라이트, 사이드 스텝만 탈거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조수석 휀다랑 조수석 사이드 스텝은 임의로 폐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차주 동의 없이 폐기를 한 건가요? 아까 잔종물 폐기를 했다는 소리를 처음부터 안 하셨잖아요. 수리할 때 그 이야기 안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가져가시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전에 해당 판매점 점주가 이 멀쩡한 휠을 고의로 훼손한 거였는데요. 작업자 한 명이 타이어 휠에 스패너를 띄우더니 힘껏 들어올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큰 돈도 아니고 피해 본 게 있긴 하지만 그냥 시청에서 뭐 답변이 돌아와도 제가 봤을 때 흐지부지 할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막 이러기에 피해 본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제목 보신 그대로입니다. 현대차 서비스센터의 만행,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사기극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보자 증언에 따르면 현대차 서비스센터는 사고차를 차주의 동의 없이 수리했고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차를 가져갈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예, 차주와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명수 씨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차종만 놓고 보면은 보시는 분들께서 이 차가 왜 이제서야 나오는 거냐 뭐 이런 의문도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나온 지 오래된 차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보 주신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이번엔 차종의 문제나 결함이 아닌 서비스 센터의 일종의 사기극, 뭐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십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금전적으로나 이제 그런 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구청이나 그런 데도 민원 처음 넣어보고 예. 한국소비자원 그런 데도 민원 처음 넣어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막 대처들이 다들 많이 막 도와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 다른 브랜드 차들만 타다가 현대차를 처음 타봤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차종보다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자체에 좀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올해 9월 23일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써주셨는데 당시 상황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3차선 도로에서 2차로 정석 주행하고 있었는데 3차로에서 액티언 스포츠 은색 아저씨가 우회전 깜빡이 켜시더니 갑자기 제 거 차를 박으면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시고 나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잡았거든요. 결국은 보험사 부르고 그다음에 경찰 아저씨 부르고 하고 나서 경찰 조사랑 이제 검찰 조사 받아야 되잖아요. 예. 경찰관 분이 차량 견적서랑 본인 아프신 거 진단서를 좀 떼서 보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떼로 이제 현대 서비스센터에 갔던 거죠. 알겠습니다. 사고 피해 부분, 그러니까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됐던 건가요? 일단은 조수석 쪽으로 사고가 났고요. 조수석 쪽 앞쪽 범퍼, 조수석 앞쪽 헤드라이트, 앞 휀다, 사이드 미러, 휠하고 타이어까지요. 조수석 사이드 스텝까지.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내용일 것 같은데요. 현대차 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시킨 뒤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입고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제가 차가 어차피 2차만 있는 게 아니고 2대가 더 있다 보니까 보기 안 좋게 손상이 돼가지고 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입고시키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거 지금 차량 뺑소니 당해가지고 과실 분쟁 좀 있어서 수리를 대기해달라라고 말해드리고 9월 29일 정도에 전화가 한 번 더 오셨어요. 그 반장님이라는 분한테 예. 차주님 이거 수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차주분이 뺑소니 하고도 그냥 받고 갔잖아요. 100대 0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그것도 남아있고 해가지고 검찰 조사도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이게 좀 마무리되면 수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대기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추석 지나고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시길래 예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해당 센터가 이제 지불 보증이 좀 안 돼 있는 보험사도 있다 보니까 지불 보증은 보험사랑은 맺혀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랑은 맺혀져 있어요 라고 대답해 주시고 경찰 측에서 그것 때문에 견적서 받아갔었는데 견적비가 3만 원 나왔었는데 혹시 제가 여기서 수리를 진행하게 되면은 견적 비용도 환급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됩니다 라고 하고 알겠어요 하고 끊었는데 경찰 검찰 조사 다 마무리하고 10월 9일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검찰 조사랑 이제 과실 분쟁이랑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찾아갔어요. 예. 갑자기 차량 수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때는 해당 그 반장님은 안 계셨고요.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리가 거의 다 끝나버렸다고. 사장님 나 이거 수리해달라는 적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니까 아니 그 수리가 지금 이미 다 들어가 버렸다고. 거의 다 끝났다고 수리가.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가서 차를 확인하고 하니까 사이드 미러만 바꿔놓고 그 다음에 휀다, 범퍼 헤드라이트, 사이드 스텝만 탈거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끝난 게 아닌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수리를 진행했다고 해서 가봤더니 수리는 정작 진행이 안 돼 있던 건가요? 네, 그냥 탈거만 해놓고 사이드 미러만 바꿔놓은 상태였어요. 그 담당자분 불러달라 하니까 담당자분이 휴가 중이어서 월요일날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월요일날 거시기 전화 오신 분 이야기는 나는 지불보증 물어본 거랑 수리를 진행하게 되면 견적서 비용 환급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수리 의사가 있는 줄 알고 수리를 진행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상태 탈거한 상태로 그냥 원복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출고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괜히 이야기하면은 말만 길어지고 시간만 오래 걸리고 하니까 괜히 나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게 그냥 거시기 그냥 이 상태로만 출고를 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거기서 보관료를 내라더라고요. 보관료를 내겠다. 근데 제가 금요일날 가가지고 연락들이 다 16일 정도에 왔어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음 주 금요일날. 예. 내가 그 차를 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좀 지불해달라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해볼 수 있겠냐고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분들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해보는데요. 수리를 했다고 말을 했는데 정작 보니까 수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수리비를 청구한 게 아니고 보관료를 차주한테 청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서비스 센터에서는 이 수리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던가요? 오더가 들어와서 수리를 진행한 것밖에 없다. 이 서비스 센터에서는 임명수 씨한테 수리를 진행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죠. 예. 이거 좀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 주신 내용들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있는 상태입니까? 그 12일 날 전화 오신 거는 녹음을 제가 해놨어요. 왜냐면은 일시당초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보니까 녹음을 안 했었는데 여기서 자꾸 말 바뀌고 수리 다 했다 했는데도 하나도 안 돼 있고 하니까 거짓말 자꾸 하시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녹음을 했죠.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리하기 위해서 탈거한, 그러니까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사고난 부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조수석 휀다랑 조수석 사이드 스텝은 임의로 폐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차주 동의 없이 폐기를 한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녹음을 했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수리 제대로 된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 수리 진행했을 때는 잔존물을 저희한테 반환하는 게 의무잖아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할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잔존물 폐기를 했다는 소리를 처음부터 안 하셨잖아요. 그럼 잔존물 폐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리 진행할게요. 이렇게 이야기 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수리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해. 아니, 수리할 때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본인들이 가져가시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전에 저희는 다 폐기했어요. 이것도 임명수 씨에게 이야기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진행한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이렇게 임의로 폐기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니까 원래 다 이렇게 폐기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돈으로 폐기하는 거예요. 다 폐기해요. 우리가 그걸 다시 쓰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폐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이제 수리할 때 제일 처음에 헤드램프가 살짝 긁혀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는 써먹으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다 폐기한다고. 원래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이거는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일종의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끝나고 수리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막 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수리비를 청구했던 거고요.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대차 본사 고객센터 같은 곳에는 좀 문의를 해보셨습니까? 현대자동차 페이지 문의하고 나서 연락이 안 오길래 그냥 메일로 제가 온 거를 보내드렸는데요. 예. 그거 메일만 오고 나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고객센터 전화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거를 차량을 입고하고 나서 해당 보험사 담당자랑 통화를 한 20통 넘게 하고 경찰, 검찰하고도 문자, 팩스 계속 나누면서 전화도 하고 했는데 굳이 제가 이거 수리를 맡겨놓고 5년이 끝날 거였으면은 이렇게 내가 통화를 했겠냐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동일 좀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차주부 정황이랑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가가지고 자체부 거기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본사로 된다던데 거기서 일어난 일은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뺑소니 사고, 서비스센터 묻지마 수리, 그리고 차를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들 진행 상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는 사이드 스텝하고 앞에 휀다 폐기했다는 거 알았다 하고 그냥 말이 계속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알았으니까 이거 보관료 얼마 내면 되냐 하고 96,000원이라길래 보관료 내고 차를 뺄 테니까 그 탈거된 상태로 그냥 차를 출고해달라. 차를 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 시청에다가 민원만 넣어놓은 상태고요. 금요일까지 연락 주신다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답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큰돈도 아니고 피해 본 게 있긴 하지만 그냥 시청에서 뭐 답변이 돌아와도 제가 봤을 때 흐지부지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그냥 조용히 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야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근데 저 말고도 막 이러기에 피해 본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 주변에도 알아보니까 저 동생인데 사고가 났는데 견인기사가 차를 끌어간 거예요. 끌어가서 이제 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시켰는데 차주한테 뭐 연락도 없이 그냥 수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들이 이게 빈번한 것 같길래 생각보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요. 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타이어뱅크가 이런 비슷한 문제로 좀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나름대로는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타이어뱅크 같은 경우는 이거 파손해버린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파손은 안 하고 그냥 말없이 한 거니까 그것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조사 측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무리 지방이어도 직영으로 운영한 센터니까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좀 연락도 좀 잘해주고 했으면 쓰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현대차 서비스센터의 묻지마 수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차주 임명수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하다하다 라는 말이 나올 만한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그들의 황당한 대처가 오늘 내일은 아닙니다만 볼 때마다 신선하고 충격적이라는 댓글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니 보시는 분들의 반응도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오토포스트 시선집중, 오늘 이야기는 일본차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소개해드렸던 일화인데 이걸 국산차 브랜드에도 빗댈 수 있다니 조금은 착잡한 신경입니다. 하얀 눈송이 모양, 청결과 건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로고는 일본 유키지루시 유업을 상징했습니다.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일본인의 식탁에서 가장 사랑받던 업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유키지루시의 우유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고 그들은 책임지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잠시만 버티면 될 것이라 여겼지만 그들의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진행했고 동시에 몇 가지 좋지 않은 일까지 겹치면서 결국 기업은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더욱 먼 과거를 보면 1955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유키지루시의 유제품을 먹고 무려 900여 명에 달하는 초등학생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유키지루시는 2000년과 다르게 즉각 사과하고 문제가 됐던 식품 모두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과 1955년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정몽구 시대가 저물고 정의선 회장 체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다시금 품질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포부와는 다르게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은 자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서비스센터의 횡포와 모르쇠가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바꾸려 노력하지 않았고 제품에 문제가 있어 실시했던 연구 결과는 운전자 책임으로 미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는 혁신, 개선, 기록이라는 단어가 도배를 했지만 당연히 진정성을 의심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차주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본차처럼 불매운동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여론에서만큼은 이미 일본차처럼 불매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 수개월 전 소개해드렸던 유키지루시의 일화가 다시 떠올랐던 이유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불매운동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차 불매운동이 있기 이전에 갑질 논란이 한창이던 롯데는 불매운동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매출이 4% 증가했고 또 다른 갑질 논란이 있던 남양유업도 한 분기만 적자였을 뿐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품질 논란과 그에 따른 여론, 이것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진다면 매우 특별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빨리 잊거나 빨리 잊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심리를 기업들은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누구보다 그것을 잘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어하는 법과 제도 역시 허술하다는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일본차를 철수하게 만든 그때의 소비자가 되지 않는다면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